라틴 아메리카가 어떻게 발견이 되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사람들이 그 현지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고 또 그리고 어떤 의상을 입는지 그리고 여행하면서 느꼈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는 중남미로 한번 역사 기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중남미 하면은요, 우리한테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라틴 아메리카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두 사람의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콜럼버스 아세요? 콜럼버스가 뭐를 했죠? 사실은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도로 가는 길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쪽 방향으로 서쪽으로 가다가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사진을 올려놓은 건 뭐냐면, 콜럼버스가 1457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서인도 제도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인도를 하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갔을 당시는 그것이 인도의 일부분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이 두 사람 다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 다 그 배는 지금 현재 스페인이라고 불리는 그 선단의 탐험가로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아메리고의 이름을 붙여서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으로 불려지게 된 거죠. 자,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시 시대부터 지금 인류의 문명을 보면은요, 우주가 만들어진 지 우리가 137억 년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인류가 한 7만 년 전에 고생 인류가 나타나고요. 한 10,000년 전서부터 우리의 현생 인류의 시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BC 한 5, 6천 년경부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문명이라는 것이 출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원시 시대를 지나서 원주민들이 현지에 살고 있었어. 그 원주민들이 지금 멕시코에 갔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멕시코 사람들 엉덩이에 우리랑 똑같이 몽골 반점이 있대요.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아마도 우리랑 조상이 비슷할 것이다, 혹은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 현재 학자들의 이론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건너갔을까? 지금 알래스카의 베링해가 빙하기가 끝나고는 연결이 돼 있었대. 근데 이제 끝나자마자 지금은 해협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원시 시대의 대륙을 이 두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된 그 시대에 그 전부터 존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개발을 하고 이제 에스파냐의 통치하에 식민지를 한 300년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 통치 시대가 끝나고 독립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라틴 아메리카는 크게 세 개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중남미의 역사를 알려면 중남미의 고대 문명 세 가지 정도는 알고 우리가 이제 아마 박물관을 가면 좀 좋을 것 같아. 지금 현재 남미를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꽃보다 중년 아세요? 가수 이적이랑 같이 갔었잖아. 어디 갔었지? 이 마을 혹시 아세요? 여기? 마추픽추라고 들어봤나요? 안데스 산맥 아주 꼭대기 위에 많은 제단들이 몰려져 있는 도시인데, 고대 도시예요. 그 고대 도시의 원형이 그대로 다 남아져 있는데, 바로 태양의 후손들이 살던 잉카 문명의 유적지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희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다녀온 중남미 최고의 그 마야 문명의 유적지들이 있고요. 그 마야 문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멕시코하고 과테말라 지역에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남미 그 문화원에 가서 보게 되면, 중남미 쪽에 가보면 가면이 되게 많아. 여러분 혹시 가면 알아요? 가면이 있는데 어떤 거는 굉장히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어서 죽음의 가면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막 스마일을 띠고 있기도 하고 막 이래서 이런 과면들을 많이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야 문명의 유적지,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태양신을 숭배한 멕시코 시티 근처에 있는 아즈텍 문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떠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에 딱 처음에 발을 디뎠을 때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건 우리의 신들이 보내준, 이거는 우리의 선조들이 보내준, 뭐라 그랬죠? 야, 이거 후손들이 보내준 뭔가의 선물이라고 딱 느꼈던 거야. 얼굴은 하얗죠. 거기다 칼을 쥐고 있었고, 이 원주민들은 이 사람들을 싸움 하나 없이 환대를 하면서
마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중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에스파냐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뭐를 찾으러 온 거야? 황금을 찾으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막 착취를 하면서 그 황금을 받기 위해서 막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데 보면은요, 아메리카 대륙의 가장 큰 나라가 어디지? 이번 올림픽 한 나라. 브라질이 있는데,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도 브라질은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예요. 이 포르투갈 언어를 쓰는 이 제항해 시대에 가장 서쪽에 있었던 나라가 이베리아 반도에 조그맣게 위치를 하고 있던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였어. 거기에 황제인 돈주왕 2세가 이제 우리도 지중해를 탈피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자라고 갔어. 그래서 콜럼버스가 맨 처음에 나도 새로운 항로를 개발하는데 새로운 거를 찾는데 참여라 그랬더니 포르투갈에서는 say 노를 해버린 거야. 아니야, 우리는 됐거든. 그때 이미 아프리카 희망봉을 찾아서 아프리카 해안을 끼고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포르투갈에서는 콜럼버스를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 이베리아 반도에 이사벨 여왕이 딱 콜럼버스를 만나자마자 내가 후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왜 이거를 이 대항해 시대가 시작돼 있는지를 여러분 역사적으로다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유럽 사람들은 지중해가 바다의 끝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라 했죠? 갈릴레오의 이동 나오기 전에 뭐였어? 지동 소리 나오기 전에는 저 바다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믿고 있었거든. 그러니 이 콜럼버스가 이야기한 이 계속 가면 뭐가 나올 거다라는 그 이론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그럴 때였죠. 이 상태에서는 대항해 시대가 왜 필요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야. 예전에 동양과 서양의 문무교환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실크로드가 이렇게 길이 단절이 되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야만 됐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신대륙의 포르투갈에 앞서서 또 스페인이 또 대항로를 에스파냐의 또 다른 영토를 또 위해서 떠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중남미의 고대 유적지의 한번 장소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유카탄 반도라고 하는데 이쪽에 지금 마야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시티 있는데 아즈텍 문명이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루의 안데스 산맥의 잉카 문명 유적지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페루의 북부, 여러분들 혹시 다큐멘터리나 보면은요, 그 페루의 딱 나스카 강 옆에 이런 거 혹시 들어봤나요? 이거 분명히 외계인이 했을 거라고 하는 비행기 타고 가야만 보여주는 거야. 하나의 직선이 쫙 그려져 있기도 하고 원숭이 모양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새 모양이 그려져 있기도 하는데, 고대인들이 본인들이 예술품이라고 해놨던 그런 유적지가 남아져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을까? 위에서만 보더라도 이거는 뭐같이 생겼어요? 요거는? 거미 맞아요. 거미처럼 생겼어요. 밑에 있는 건 뭐같이 생겼어요? 원숭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거미 모양이라든가 원숭이 모양이라든가 혹은 새 모양이라든가, 지금으로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지금 뭐 항공,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딱 가면은 그 최첨단 과학기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옛날에 어떻게 저런 작품들을 대자연 속에다가 해놓을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갔던 이 멕시코 그 마야 문명의 칭찬이사, 이건 태양의 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뾰족하게 세운 걸 우리는 피라밋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라밋. 근데 이거를 태양의 재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때에 천문학, 하늘을 관측을 하고 수학적으로다가 저렇게 설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사실은 1년에 2번이면 이 계단이 모두 91개야. 91개가 착착착 지금도 아주 너무나 원형 그대로 다 사라져 있는데 사면이 돼 있어. 자, 그러면 91개가 사면으로 돼 있으면 전부 몇 개죠? 360?
4개가 돼요. 364개, 4936. 근데 그 364개에다가 저 꼭대기에 있는 네모난 것까지 합해서 365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도 1년에 태양이 한 바퀴 도는 그 1년에 365일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관측을 해서 했을까 하는 게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다가 지정을 되고 있죠. 예전에는 이 땅이 사유지였대요. 그래서 정글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데 91년도에 이게 이제 유네스코 문명에 지정이 되면서 지금은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죠. 자, 친체인에서 유적지는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우리나라 지금으로 보면은 천문대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다 있었고요. 이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 세노테라고 하는 자연지형이 이렇게 푹 꺼진 곳이 있었는데 이것의 가장 주요 기능은 뭐였냐면 재물을 바친 거야. 이 마야 문명을 선생님이 지금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끔찍했던 게 뭐냐면 사람을, 여러분 혹시 영화에 보면 살은 사람을 딱 놓고서름에 그 뾰족한 돌칼로다가 심장을 딱 우려가지고 그 펄떡펄떡 뛰는 심장을 저 재단에다가 바쳤다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재단에 바쳤는지 그 사람들의 머리 해골 있잖아. 그 해골로다가 재단을 쌓는데 그게 다 얼굴 표정이 다 다른 그 재단으로 수없이 다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몸체를 전부 다 웅덩이로 되어 있는 곳에 빠뜨려 놓고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 재단 바로 옆에다가 그 돌멩이 모형을 그대로 쌓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갔었을 때, 아, 이게 지금 우리에게 피라미드인데 이런 유형으로 차여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본인들이 또 영생을 구하는 그런 재래의식을 했다라는 걸 딱 봤었을 때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안 해요? 저 몇 년 전에 영화 봤는데 봤더니 조로아스터교 어떤 종교에서는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해서 아직도 사람을 제물로 막 바친다 그랬는데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인류 역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자, 요거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 아타카마 사막에서는 뭘 지금 현재 관측을 하고 있냐면 우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안테나, 퍼블로 안테나를 딱 놓고 우주의 소리를 관측하는 서방 세계의 천문 관측소가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선생님이 이제 내년도에 이 아타카마 사막을 갈 거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딱 옆에 가장 브라질 옆에 붙어 있는 아르헨티나라든가 그 나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갔었을 때 보이는 게 달라지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요거는 선생님이 콜롬비아 있죠. 라틴 아메리카의 맨 위에 콜롬비아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막 뾰족한 모자를 쓰고 콜롬비아? 커피 좋아해요, 여러분? 커피 안 마셔요? 커피 농장에 가서 커피를 따는 거예요. 커피는 이렇게 푸른 알맹이가 익으면 빨갛게 되고요. 요 빨간 알갱이를 까게 되면 우리나라 콩처럼 돼 있는 연두색 알이 나와요. 그 알을 건조시켜서 이렇게 볶은 게 여러분들이 검정, 그 커피를 나오는 그 원두가 만들어지는 거죠. 남미에서 만든 사람들은 약간 메스티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주민과 서양 사람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혼혈이 된 그런 인종들이 되게 많고 그 당시에 스페인 통치 시대 때 인력이 모자라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대거 많이 데려와가지고 그 원주민으로 남아있는 피부색이 아주 검은 그런 인종들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안데스 산맥에 있는 데인데 제가 갔었을 때 이 고지, 해발 고지가 한 3,000m 정도 됐었어요. 3,000m 됐는데 야자수 나무가 있는 거야. 어떻게 저게 있었을까? 상상으로 추진하건대 현지에서 이 지역이 예전에는 아주 더운 지형이었었는데 지각 운동으로 인해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인데 야자수 나무가 있다라는 코코라 지역의 사진입니다. 자, 요거는 대서양에 면해져 있는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냐라는 도시입니다. 아까 남미를 이해를 하려면 크게 세 개의 역사로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중세의 스페인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때의 성당도 많이 짓고 그 유럽의 문화를 그대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흔적들이 지금 남미의 곳곳의 나라들마다 위치를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사진 본 적 있어요? 이 그림 작품인데 콜롬비아의 유명한 화가 보테르의 작품입니다. 콜롬비아에 갔더니 선생님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거기에서는 미의 기준이 달라. 한국은 전부 다 날씬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는 아주 이렇게 퉁퉁한 사람들, 원주민들도 딱 보면은 넓은 치마를 입고 그러고 가는 것들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미적으로다가 이렇게 승화를 했고, 요거는 황궁박물관을 갔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많은 것이 있는 줄 알고 그때 추장이라든가 또 그 위에 관리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영생을 한다고 금박으로다가 이렇게 금박 모양으로 가면 얼무 다 입었대.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은 여기가 황금의 땅인 줄 알고 계속 뭐예요?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그 일부를 가지고 콜롬비아의 황궁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문화원에 가면 알겠지만 멕시코의 유명한 화가인데 작년에 그 프리다하고 디에고 리베라라는 유명한 멕시코 화가들이 한국에서 전시를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서 이 재단에 이 두 분의 작품을 하고 있는 이사장하고 관련이 돼서 작품을 아주 가까이서 볼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두 부부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문화원에 갔었을 때도 그림 작품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게 될 때는 어떤 작품을 보게 되냐면 작가 이름, 그죠? 어떤 세계에 있었는가, 어떤 환경에 있었는가 그런 것도 보는 것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요. 자, 요거는 그 까르타헤냐 갔었을 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옆에 있는 안데스 산막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데 의상이 좀 어때요? 앞치마 같아요. 약간 앞치마 같기도 한데 저게 직물로 다 짠 거예요. 되게 이렇게 화려한 색깔로 해서 한 거고요. 이거 지금 앞치마 같죠? 앞치마 맞아요. 앞치마 맞은데 사실 저 의상 되게 더워요. 더운데 까르타헤냐에서는 저렇게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아마도 아프리카 저분들은 아프리카 노예의 후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과일을 파는데 전통 의상을 입고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왜 나이론 있죠? 완전히 원색의 그런 의상을 입고 앞치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입고 있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요즘 여러분들 스키장 가면 이렇게 번거지 모자처럼 많이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남미 안데스 산맥의 어린이들이 쓰는 전통 모자예요. 그리고 밑에는 브라질의 그 삼바 페스티벌 아시죠? 리오 카니발이라고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인데 그 카니발의 무용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어떠냐면 1년 내내 축제로 그 주민들을 삼바스쿨이라는 거에 딱 가지고 있어서 1월 한 말 정도인가? 그 정도 되면 거기에서 우수상을 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삼바 퍼레이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카니발을 하고 있다. 자, 이번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을 하면서 먹은 음식들이에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엠파나다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꼭 만두처럼 생겼죠. 속에 이제 고기도 넣고 야채도 넣고 해가지고 약간 튀김 만두예요. 그런데 그걸 상당히 많이 먹고요. 옆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그 팥 있죠. 팥을 고아가지고 만든 건데 무슨 행사 때마다 저렇게 브라질의 페이조아다라는 음식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브라질뿐만 아니라 남미의 모든 행사들 있는 데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먹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미에서 가장 많이 나온 그 농산물이 뭐냐면 옥수수예요. 옥수수. 그래서 전 세계의 옥수수, 여러분들 아시는 왜 또띠아 아시죠? 또띠아. 옥수수가 많이 나니까 그걸 갈아서 전분으로 해가지고 했던 그 또띠아를 세계 고추에서 볼 수 있고 세계의 농산물을 혁명적으로 일으켰던 농산물이 바로 옥수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황금은 없지만 콜럼버스가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사탕수수를 도와서 만든 설탕이라는 거였어.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설탕을 보고 완전히 뭐 새로운 세계를 만난 거지. 그래서 차와 설탕은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이라고도 말할 정도로 이 남아메리카에서부터 유럽으로 전달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타코 좋아하세요? 멕시코의 타코, 그 다음에 이제 튀김 요리들이 되게 많았고요. 재료들이 보면
북미나 뭐 이런 데는 고기 요리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고기를 전부 다 으깨서 이렇게 또띠아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이 섞어서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한번 적으세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역사를 모르고 우리가 박물관에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람에 막 흘려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시원한 가을에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우리가 적어도 한 지역의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요, 그 지역에 관련된 책들을 읽는데, 자, 보니까 왜 선생님은 맨 처음에 콜럼버스와 우리가 아메리고, 우리 이 탐험가들을 딱 했었을까? 대항해 시대가 이 라틴 아메리카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자, 문화사로 읽는 세계서에 딱 보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게 유럽을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러한 책들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시야와 관심이 갖게 될 거예요. 아마 여행은 힘들어서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행은 모험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수많은 여행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어디 가서 읽어야 될까? 도서관. 그렇죠. 도서관 가서 책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딱 구해가지고 읽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서 그 어느 나라가 무엇이 유명한지도 알게 되고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더 앞치마 같은 옷이 있었는데 되게 덥다고 하는데 한번 거기 가서 입어보고도 싶고 그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대륙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대륙의 특징이나 선생님이 여행하셨던 여러 곳들, 뭐 음식들에 대해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열정의 대륙 라틴 아메리카는 우리에게 친근함보다는 낯설미 더 큰 곳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우리나라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곳 중남미 문화원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남미 문화원을 왔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멀리 중미까지 날아가지 않아도 남미의 그런 라틴 민족들이 사용했던 다양한 가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는 거는 책을 통해서 보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교실에서 만났던 그런 역사들을 실질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여기 이렇게 다양한 가면들을 통해서 그쪽 사람들이 실제로 재의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애니미즘을 표시하는 다양한 형태들의 가면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박물관에 딱 오게 되면은요, 저희가 한 나라에 가서 볼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가우초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가우초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 브라질의 대평원의 팜파스에 이르는 목동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멕시코의 판초처럼 목동들이 입는 옷, 그것을 이제 가우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입는 위에 상이 윗빌이라고 부르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직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 문화원 미술관에서는 지금 특별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윗빌의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원색적인 색깔을 쓰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붉은색 그리고 이제 화려한 색깔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의상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일이 다 우리가 보면 방직 기술이 있는데 이 중남미의 원주민들이 2000년 전에는 양털이라든가 동물의 그런 털을 썼었는데요. 이 방직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문양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중남미 문화원 탐방으로 외국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여행 관련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김경묵 우종익 작가의 이야기 세계사입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보다는 세계사에 대한 대체적인 흐름을 중요한 사건을 통해 파악하고 그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된 책입니다. 2016년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립 석수도서관은 2003년 12월 개관했습니다. 정보 환경의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첨단 전자도서관으로서 21세기 정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서비스의 극대화는 물론 도서관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